여전히 국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니, 대통령 관련한 해외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은 그래도 그나마 어디죠? 저 포털에 걸려 있긴 했어요. 물론 빨리 사라졌지. 근데 결국은 이제 그 네. 대통령에 대한 인기가 높다. 네, 머니투데이가 이런 걸 쓰다니. 그러게요. 하여튼 그런 얘기예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너무 좀 외교적으로나 실무적인 부분 완전 배제하고 우리 문 대통령이 사람 좋잖아. 그래 이렇게 이번에 정상들하고 만나면 인간적인 관계가 좋아. 뭐 이런 느낌의 기사 같아. 아니 근데 인간적으로 좋은 게 대통령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니 그러니까 그죠? 네. 외국 정상들이 이제 뭐 퇴임 6개월도 안 남은 인간성 좋다고 뭐 인사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인간성이 좋고 좋아서 자기 나라 한번 와달라고 국빈 초청하겠냐고.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거든요. 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대한민국의 시스템 중에 그 나라가 협조를 얻고 싶어 하는 것들이 많다고 해석을 해야지 이게 개인적으로 대통령님의 인격이나 인물이 좋아서 오자고 하는 건 아닌 거잖아. 그렇죠. 그럼 그런 내부에 있는 내용을 털어야지 단순하게 그냥 무미건조하게 세계 정상들이 우리 대통령을 좋아한다. 이게 뭐야? 사교도 아니고 사교장 관계 아니잖아 지금. 냉엄한 국제 외교 경제가 다 달려 있는 이 상황에서. 근데 그나마 이제 제목을 잘 뽑은 게 자기 나라에 꼭 와달라. 이렇게 세계 각국 정상들이 문 대통령을 초청을 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게 뭐냐면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COP26 여기에 이제 영국 방문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뭐 박물관 켈빈 그로브 박물관 미술 박물관에서 이 정상 리셉션이 있었는데 여기서 한 100여 개국 정상급 인사들이 이제 서로 막 격이 없이 대화하는 자리가 있었대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많은 정상들이 문 대통령한테 인사를 하면서 한국과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싶다. 그리고 자기 나라에 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나라들이요, 그 뭐랄까,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G20 국가들이 아니라 영국 왕세자 부부, 왕세손이군요. 왕세자가 너무 늙어가지고 거동이 힘드시니까 왕세손 부부 이외에는 다 뭐 파나마, 그 다음에 뭐 슬로베니아, 그 다음에 코스타리카. 그다음에 카타르. 뭐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주로 했다라고 하는데 루마니아, 어디 이런 사람들하고만 했겠어요? 스위스, 네. 뭐 다 했겠죠. 모든 국가 정상들이 다 도와달라고 얘기를 할 만큼 연관돼 있는 산업과 그들이 원하는 분야가 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파나마가 지금 그 기후 협약이나 뭐 산림 조성 할 산도 없고, 그렇다고 수소 경제할 형편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 각 나라마다 그 나라에 지금 해결 못하고 있는 고유 속사정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 누구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한다? 대한민국에 하고 있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거를 좀 알아야 돼요. 네, 파나마 대통령은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문 대통령에게 와서 초청 의사를 밝히고 그다음에 디지털 허브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왜냐면 이제 그 인터넷망이 파나마를 거쳐야 북미께 남미로 내려가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허브를 자기네들이 하고 싶어 하는데 노리는 나라가 한두 개가 아니지. 멕시코도 노리고 있고 다 노리고 있어요. 그리고 파나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지하철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거든. 근데 제일 큰 사업이 뭐냐면 파나마 운하 밑으로 지나가는 지하철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나라가 반도가 반으로 쪼개져 있잖아. 그래서 그거를 우리 대한민국 기업한테 넘겨줬어요. 근데 중국이 그걸 못 땄다고 화가 나갖고 그렇게 괴롭히고 있거든 파나마를. 아니 중국은 그거 팔 능력이 안 되잖아요. 능력은 안 돼도 일단 자기가 맡아야 되는 거지 걔들은. 그동안 아니 파나마 입장에서는 그건 상관없고 우리는 안전하게 제대로 된 기술을 가지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파나마가 원래 그 의회나 이런 데서 결정할 때 다 이게 봉투 보고 결정을 하다가 처음으로 한국한테 이 공사를 주었거든요. 그랬는데 그거를 중국이 못 뺏어가 가지고 지금 그렇게 나라를 괴롭히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중국이 이제 온갖 협박을 다 했겠지. 화웨이 기계도 안 줄 거야. 니네 통신 사업 하려 그러지. 우리 중국이 안 밀어주면 니네 쫄 망한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한국 기술로 우리 거 지금 협업해 주세요. 요거 같은 느낌입니다. 현재로서. 다음 슬로베니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뭐 방문을 해달라고 얘기를 네. 했어요. 네. 그리고 보면은 정상회담도 예전에 했었는데 뭐 원전 협력 같은 거 그걸 해달라, 확대를 해달라. 그거는 이제 9월달에 했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에 대해서 참여를 좀 많이 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슬로베니아도 알고 있거든. 우리 그 스마트 원자로, 소형 모듈 원자로 이게 전 세계 최고 기술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 에너지난 해결하려고 했을 때 그나마 저비용으로 가장 빨리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 수소하고 원자력밖에 없잖아요. 네, 소형 모듈 원자로 원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야 이거 사업을 내가 다 정리를 하고 있네. 네. 네, 코스타리카 같은 경우에 이제 갑자기 김치 얘기하잖아요. 네. 네. 왜 김치 얘기를 할까요? 지금 남미 쪽에서 식품 가공 산업이 본격화되고 있고 아르헨티나, 브라질, 페루가 전부 다 김치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팔겠다고 하고 있거든. 자기네가. 심지어 지네 나라 김치를 먹지도 않는데 그 왜? 아니 그 식품 가공 사업을 하고 싶은 거야 지금. 아, 식품 사업 때문에. 식품 사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뭔가 엮고 싶은 거죠 지금. 네. 네. 송 작가님 마이크가 이상한가요? 지금 울린다고. 그래요? 예. 목소리를 좀 더 차분하게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타르 국왕이 사실은 제일 마음이 급합니다. 왜냐하면 LNG선은 100척 다 우리나라한테 밀어줬는데 네. 네. 우리나라에서 미제 가스를 사다 쓰니까 셰일가스를.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배는 당신네 다 만들어줬는데 지금 뭐 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뭐 도하에 초청해서 자기네 에너지 인프라를 보여드리고 보여드리겠다. 싶다. 직접 와서 어. 보세요. 근데 네. 니네 그 앞에 인프라는 알겠는데 미국이 안 도와줘서 지금 못 캐고 있잖아. 우리가 캐줄까?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카타르는 사실은 본인들만의 기술력으로는 증산을 하고 싶어도 증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전 세계에서 가스전 기술이 가장 뛰어난 기업이 어딜까요? SK 이노베이션입니다. 세상에 우리는 산유국도 아닌데. 아니야, 우리 SK 이노베이션 동해 가스전에서 아, 가스 뽑아내고 생산을 있죠? 하고 있잖아. 아 진짜 얼마나 생산하고 있죠? 그 토끼 눈물만큼 뽑고 있긴 네. 한데 아니 생산 비용보다 이렇게 뭐가 이문이 남긴 이문은 남아요. 아우, 진짜. 근데 워낙에 이제 규모가 작은 건데 네. 그건 시범인 거고 앞으로 북한 지역 조금 이제 북방 해역을 뒤지면 어마어마한 가스가 묻혀 있다라고 한 전망이 있죠. 빨대 쭉 뽑으면 우리가 중국 것까지 쫙쫙 뽑아 먹을 수 있는. 그쪽은 이제 러시아하고 연결돼 있는 유적이고 요쪽 서해안 쪽에 그러니까 있는 서해안 바램 쪽에. 안에 있는 건 기름이야. 아 기름이고 동해안은 가스고. 가스고. 야, 우리나라 주변 해역이 어마어마하다니까 지금 자원들이. 아 아무튼 이런 나라였어? 이런 나라야. 그래서 지금 미국이라든지 기존의 그 세일 회사들의 영향력을 꺾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다? SK 이노베이션의 카타르 진출이 강력하게 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루마니아는 뭐 백신하고 의료기기 상호 공여 이거 언급하면서 우리가 많이 줬잖아. 네, 감사의 뜻을 그때 전하고. 저기 실종자 수색 도와준 걸로 해갖고 우리가 루마니아에 키트도 주고 백신도 주고 그래갖고 네.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 루마니아에서 우리 또 백신 또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먼저 자기들 있는 거 선불로 땡겨줬죠. 그거를 또 홍준표가 뭐 백신 거지라고. 썩은 거 갖고 왔다고. 얼마 안 남은 거 갖고 왔다고. 우리 외교 잘한 거를 이제 백신 거지라고 그러고. 자, 그랬고.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해서 아마 우리가 백신을 받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일종의 이와 관련된 사업, 유통이라든지 아니면 생산 기지 같은 것들을 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너무 빤히 네. 보이잖아. 그렇죠. 스위스 대통령이 FTA를 하자. 네. 경제 협력을 하자고. 네. 그렇게 얘기. 이거는 이제 앞으로 북방 항로가 열리게 되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게 스위스, 스웨덴, 벨기에거든요. 네덜란드는 오히려 우리 때문에 타격을 입게 되죠. 어? 우리가 왜죠?
우리가 세계 그 7번째 수출국이잖아. 근데 우리 앞에 있는 인정할 수 없는 수출국 2개가 네덜란드. 홍콩하고 네덜란드야. 네덜란드. 그만큼 환적 무역이 많은 나라거든. 근데 이제 그거를 지금 이제 환적. 스웨덴과 스웨덴이 이제 세계 최대 상선 그룹을 거느리고 있는 이게 유럽의 이제 물류 대국이기 때문에 스웨덴이 우리랑 손을 잡고 북극 항로 개척해서 네덜란드의 그 대외 무역을 확 잡아먹어 버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육상 기지의 중심은 또 스위스란 말이야. 돈도 거기에 많이 있고 국제기구도 많이 있고. 돈이 많죠. 거기 네. 또. 그래서 스위스가 앞으로 그런 대한민국의 위상을 생각해 갖고 자, FTA 하게 되면 우리가 스위스 시계 사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굿즈를 손잡가 굿즈를 스위스에 수입해서 했지만 그런 FTA가 아니야. 이건 금융 협상하고 연결된 FTA를 원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외론들이 박근혜 때만큼만 자세히 써줬어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80%가 나오고 그리고 외론들이 박근혜가 됐으면 여기 경제 효과 다 부풀려서 썼어요. 몇 조 원, 그러니까요. 몇십 방금 조 내가 원. 한 얘기를 해가면서 몇백 조 원 했겠지. 몇백 조 원 기대 효과를 생각하고 있다 막 이러면서 뭐 MOU를 쓰지도 않았는데 작성했다 막 이러고 설레발을 쳤을 건데 우리 대통령은 조용하게 하잖아요. 조용하게. 그 나는 그리고, 그게 너무 속상하고 너무 화가 난다고요. 그리고 스위스는 우리나라한테 K 바이오 이것도 우리나라 자기 나라로 오라고. 그러니까. 네, 그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세제도 전폭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이오 시장까지 노리고 있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 개인을 오라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산업한테 오라는 거야. 그렇죠. 대한민국 기업들한테 우리가 니네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개방을 해줄 테니 우리 여기 와서 합작 사업 합시다라고 하는 문의가 이렇게 물밀듯이 몰려들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홍준표가 갔으면 윤석열이 갔으면 아, 절대 어이. 이러한 아니. 쪽팔려. 미팅이 있을 수도 없고 어디다 내놓기 부끄러워. 걔도 이런 산업을 알까? 모르지. 이런 걸 알까? 아니 수소가 H2O인데 뭘 알겠어? 어? 그냥 걔들은 일본만 보내요. 아니 그리고 이런 건 다 문 대통령이 기반을 다져 놔가지고 지금 꽃을 피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 했어봐. 이 대통령이 됐었으면 이렇게 됐겠습니까? 안 그러니까 됐지? 문 대통령한테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문 대통령님 앞으로 올 추진력 강한 삼촌한테 우리 쪽 얘기 좀 잘 해주세요. 그렇지. 라고 하는 거지. 이걸 문 대통령하고 하자고 부르겠어? 아니 문 대통령 일단 와야 그 나중에 그 삼촌이 또 계승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일단 문 대통령한테 그렇게 되는 가계약은 쓰고 네. 본계약은 그 다음번 정부하고 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자, 이러한 발빠른 행보에 대해서 탁현민 행정관 참 고생한다. 네. 발에서 피가 난다. 발에서 피가 나도록 하루에 12시간씩 강행군을 하고 있다라고 중계를 해줬습니다. 네. 뭐 이런 거를 언론들이 잘 안 쓰기 때문에. 너무 미안하네요. 아니 근데 가끔 이제 뭐 뉴스공장에 이런 데 나오면 탁현민 행정관 나오면 아닌데 그럴 리가 없는데 이러면서 보도가 안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도가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본인이 아예 페이스북에 글을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페이스북에다가 여러모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심정이라면서 그러면서 오전 10시에 나와서 밤 10시까지 꼭 12시간을 했는데 박근혜 같으면 수요일은 반드시 쉬고 네. 변기와 침대는 전용으로 싣고 가야 되는 데다가 그러니까요. 매일 드라마 시간에는 일할 수 없고 네. 잠은 반드시 주무시고 싶은 대로 푹 주무셔야 되잖아. 근데 이게 뭐야 대통령이 120시간을 지금 혼자서 일을 하고 계신 거 아니야. 발에서 피가 났다고 하면서 뭐 오전 11시부터도 지금 오후 6시까지 강행군 중이다. 일정이 연기돼가지고 샌드위치로 요기하고 마지막 일정에 바이든 대통령하고 조우했다. 내일부터는 영국에서 일정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자 정상회담은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든 다른 정상들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발언과 회담, 즉석 만남과 그를 위한 준비까지 대통령의 하루는 여러 날보다 더욱 길어진다. 이렇게 바쁜데 말이야 시다 새끼가 어딜 와가지고 안 만나준다고 기시다. 어?
거기서 땡깡을 놓고 말이지. 안 만나준다고가 아니고 뭐 만나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우리 언론이 했다잖아. 했대요?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아니 비공식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공식적으로 거절했다고 또 화를 내는 거야. 아니 오전에는 같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 공간에는 그 공간에는 같이 그 있었겠지. 오전에는 같이 있었는데 만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런 그 신참 따들은 걔 이제 총리된 지 며칠 된 거야. 신참 따들은 좀 듣보잡이라서 다른 애들이 껴주지도 않는 거야. 신참이어도 문재인 대통령은 신참일 때부터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때도 인기 많았어. 맞아. 그건 뭐냐면은 이 사람이 어떤 이력을 가진 사람인지에 대한 파악을 다 끝낸단 말이에요. 바보들 아닌 그래놓고 이상. 기후 협약에 와갖고 후쿠시마 안전하다고 후쿠시마를 통해 갖고 말하자면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고 하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전시회 부스를 진짜 이 새끼 차려놓고 미친 것 같아. 후쿠시마에 와갖고 후쿠시마 관련된 정보를 듣고 질문을 해주시면 후쿠시마산 식품을 선물로 선물로 드립니다. 준다고. 이것들이 아, 진짜 어디 와서 그거 광을 보면서. 팔어? 아니 기후 협의 회의에 가가지고 이런 짓을 한다고? 아니 포카 치고 있는 판에 와갖고 왜 광을 파냐고. 참나, 진짜. 정말 개념이 없다 해도 너무한 놈들이야 이거는. 이건 진짜 엉망진창이고. 자 이런 와중에도 네. 대통령의 유럽 국가 최종 종착지 헝가리에 일단 네. 방문을 하셨습니다. 국빈 방문입니다. 오늘 네. 내일 이틀 동안 계시면서 4개국 그 국가들하고 같이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데요. 네. 여기 참석한 인물들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공무원들만 나와 있는데 네. 우리 기업인 대표들 중에 누가 이 자리에 배석을 해갖고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할지 모르겠어요. 이미 이제 헝가리는 늘 말씀드리다시피 벤츠, 아우디, BMW 완성차 공장이 있기도 하고요. 그렇죠. 우리나라 그 삼성과 LG가 현재 배터리 공장을 유지하고 있는 배터리 산업 기지이기도 한 부분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관련된 그 여러 가지 투자 관련된 또는 뭐 새로운 사업 관련한 논의가 굉장히 많을 거고 이제 나머지 참가하는 국가들도 다 비슷하게 수혜를 받으려고 할 거예요. 네. 이 지금 헝가리가 포함된 비세그라드 국가 그룹 요 4개국인데요. 여기 한국의 EU 내 최다 수출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650여 개의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는 최대의 투자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국가들을 독일이나 프랑스보다도 먼저 우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쪽 국가들을 통해 갖고 간접적으로 지금 EU 안에 기울어져 있는 이른바 그 빅3하고 나머지 20개 그룹들의 경제적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돈 많다고 독일, 프랑스하고만 계속해서 사업 벌이고 이러면 점점 더 격차가 커지게 되고 그럼 유럽 자체가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 수 있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대통령이 이러한 유럽 안에서의 중진국들하고의 교류를 활발히 하는 거는 외교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태용 회장이 갔네요. 역시나 갔군요. 지금 몸살일 틈이 없어 얘는.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청년 일자리도 만들어야 되고 지금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럼. 뭐든지 해야 된다. SK가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네. 해외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 감독은 동생이 가면 돼. 감옥은 동생이 가면 돼요. 동생만 보내고. 네. 동생한테는 미안하지만 난 나라 위해서 큰 일을 한다라는 발자취를 남겨야죠. 네. 이사 보낼 수 있는데 대표가 직접 가는 거 봐. 그러니까. 이 정도 성의는 보여야지. 그렇죠. 네. 그래야 확실하지. 아니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애였어? 이렇게 부지런하네요. 그럼 그 전에 조금 부지런히 떨지 그랬어? 아무래도 이번에
법적 장인 그 장례식에서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기자 때문에. 기자 때문에 아 내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지금 존재감이 없구나라는 부분을 깨닫고 네.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네. 고인과는 생전에 어떤 관계이신지. 잘 아는 분이에요. 1년에 한두 번은 식사도 하고 그랬어요. 네. 네, 그런 사이죠.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문 대통령이 그리고 이 한 비세그라드 그룹 비즈니스 포럼도 이제 열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양쪽 나라의 경제인들. 경제인들이 다 모여 있겠죠. 네. 그 면면을 봐야 어떠한 협력과 어느 정도 규모의 사업 구상이 나올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일이면 알 수 있겠군요. 뉴시스 기사에 보면은 2차 전지, 그다음 디지털, 바이오 뭐 이런 분야에서 공급망 협력 강화 뭐 이런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역시 송 작가가 예상했던 대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 송작가 TV를 보셨던 분들은 다 비세그라드 그렇죠. 그룹 만나가지고 우리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할지 이미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기레기들이 알려주지 않아도. 국내 뭐 오전에 나오는 방송들에서는 이런 얘기를 거의 안 해서 아예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디 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진짜 아니 지휘식 끝났는데 왜 안 들어와? 유람 간 거야? 그런 느낌의 약간 아예 아니 그런 소식도 없어요. 아니 그냥 없어. 대통령이 헝가리에 없어. 거기 유람선 타러 간 거야? 뭐 대부분- 이럴 수도 있겠죠. 대부분 뭐 선거가 어떻게 되고 뭐 저쪽에 뭐가 어떻고 저떻고 뭐 그런 거. 그러니까 밖에서 땅이 보면은 어떻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가셨을 때는 이준수가 우리나라 대통령인 줄, 지금은 윤석열이 우리나라 대통령인 줄. 네, 어쨌든 그러고 있고 그 다음에 정의용 이제 외교 장관은 안보리 상임 이사국하고 연쇄 회동을 했습니다. 야, 이제 우리가 상임 이사국들이랑 회동을 할 정도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영국에 가서는 이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를 했고 그렇게 되면은 저희도 몰랐는데 한 달 새 정 장관이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이렇게 5개 안보리 상임 이사국하고 1대1 장관급 회담을 모두 끝마쳤습니다.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업무 강도가 겁나 달라짐. 그렇지. 문 대통령이 일하면 과로사 할 것 같아. 아니 근데 한 달 새 이렇게. 명색이 외교부 장관이라고 치면 자기 임기 안에 이런 나라 강대국들 그 장관들과 1대1 회담을 해볼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겠어. 그러니까 이거 근데 이걸 한 달 안에 한 방에 싹 회돌이를 쳤다는 거야. 몇 개나를 돌아다닌 거야 그거는 도대체? 일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한테는 너무 좋은 거야. 내가 외교부 그렇지. 장관을 하면서 이렇게 강대국들하고 내가 다 다이다이 붙었잖아. 나 같으면 정부 인증샷 찍어서 페이스북에 도배를 했을 거야. 그러니까. 자, 그러나 그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인다고 일하기 싫어했던 애들은 기껏 만나는 게 일본. 뭐 그 정도 만나면 다 일본 만났다. 만나나 안 만나나 맨날 그 얘기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종전 당사국인 미국, 중국하고는 종전대에서 얘기했고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런 나라들한테는 북한 상황하고 우리 지지해달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겠어요? 유엔을 통해 가지고 유엔의 승인을 받겠다는 거야. 그렇죠. 북미 관계 관련한 또는 정전 선언에 관련한 승인까지도 사전에 얘기를 마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가장 세니까. 그 사람들이 네. 거부권 때려버리면 못하게 끝이지. 되는 거니까 네. 그거 하지 말고 니네들이 환연성명 내줘라라고 얘기 때리는 거야. 이러면 11월 말에 정전선언 나온다고 하는 송 작가의 예상이 점점 더 맞아떨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다는 그리고 거죠. 이게 대단한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만나 달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만나 주나 그냥? 그러게. 그죠? 어. 네. 예전 같았으면 임기 내내 4년 동안 그 사람들이 국빈 방문했을 때나 딸려온 외교장관 한번 만나지. 그렇죠. 이렇게 다이렉트로 1대1로 한꺼번에 6나라가 모인 것도 아니잖아. 우리가 그 상임이사국 5개 나라를 1대1로 하나씩 찾아다니면서 만나고 있다고. 그리고 거기서 만나서 다 얘기를 해주고 다 지지한다라는 말까지 들어왔어요. 엄청난 거지. 이때까지 외교부 장관 무슨 일 한다는 거 알았습니까? 아니 예전에는 무슨 일본 대사만 만나도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나고 아유. 뭐 국회를 갔니 뭐 아베를 만났니 그러면 그렇게 기사가 크게 나오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격은 올라갔는데 국격도 올라갔고 국민들 의식 수준도 올라갔는데 기레기들 보도 수준은 안 올라간 거죠. 근데 이렇게 기사 난 것도 몇 개가 없어요. 구석에 찾아야 돼.
송 작가 TV가 열심히 알리고 있습니다만 열심히 찾고 우리가 있습니다. 10만밖에 안 되는 듣보잡이라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10분씩한테만 더 알려주세요. 네, 아니 근데 저는 미국하고 중국하고는 뭐 최근에 만나기도 했고, 근데 프랑스, 러시아 이거 언제 만났어? 나도 몰라. 이거 만났대. 아니 걔네들도 한 달 스케줄이 와, 짱짱할 건데. 그러니까. 만나 달라고 한 달 안에 다 만나주는 성의도 참. 다 또 만나주고 다 지지한다 하고 외교적 노력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냥 아무 때나 뭐 다른 나라를 만나는 게 아니라 유엔 5개 안보리 이사국하고 15개 비상임 이사국 뭐 이런 국가를 만나고 있대요. 그러면서 향후 대북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제사회 주요국들에 대한 외교적 노력이 가속화될 거다 더. 이렇게 기사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한편 통일부 장관이 이인영 장관은 네. WHO 중요하죠. 세계 국제보건 보건기구 네. 사무총장. 국제적십자사하고 만나서 면담을 했습니다. 네. 대놓고 북한에 관련된 보건 협력과 이산화탄소 문제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원래 사실 우리가 통일부라는 걸 만들 때 이런 용도였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용도는 투트랙으로 움직이는 거야. 외교부 장관이 할 일이 따로 있고 통일부 장관이 할 일이 따로 있고. 근데 지금까지는 사실 이 원래 의도대로 투트랙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봤던 것 두 같아요. 장관이 동시에 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적이 없어 우리가.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까지 같이 셋이서 다 같이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와 이런 걸 내 생전에 볼 수 있구나. 이것은 KF-21이 날고 있는데 뒤에 따라다니는 무인기 같은 그런 느낌. 정말로 왜냐면 이전에 외교부고 통일부는 야 너 이 선 넘으면 안 돼. 이건 우리가 할 부분이잖아. 통일부 장관이 어디를 넘어와. 이런 식의 어떤 경계 싸움, 다툼을 했었다면 사실은 원래 의미는 이렇게 투트랙으로 움직이는 게 맞죠. 이 세계 보건기구 사무총장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미안하다. 내가 왜 너한테 이런 어려운 네.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네. 테드로스 아드하움 게브레예수스. 이게 비슷하네. 뭐. 네, 비슷하다고 느껴. 네. 이 사무총장하고 면담을 하면서 뭔 얘기를 했냐? 송 작가 TV 원두커피. 반복되는 지친 일상. 매일 아침이 기다려지는 깊은 맛과 기분 좋은 커피 한 개. 오늘도 송 작가 TV 커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송 작가 TV가 직접 선별한 5종류의 원두는 주문 후 로스팅을 원칙으로 여러분께 가장 신선한 원두를 보내드립니다. 식을수록 상큼하고 깔끔한 하이드 블렌드. 구수한 단맛으로 여운이 느껴지는 에티오피아 일가체프. 부드러운 초콜릿 끝맛을 느낄 수 있는 콜롬비아 수프리모. 고소한 맛의 브라질 싱글 오리진. 3가지 원두를 로스팅하여 산미가 느껴지지 않는 송작가 TV 초이스 원두까지. 네이버에서 송작가 TV몰을 검색해보세요. 북한 내 코로나19 상황하고 보건의료 협력 방안 여기에 의견을 교환하면서 긴밀한 협력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신 문제 관련된 부분부터 식량 배급을 비롯한 각종 대북 지원 사업에 있어서 네. 적십자와 WHO의 역할이 본격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거기에 대한 같이 협의를 해야지. 외교부 장관이 아닌 통일부 장관이 갔다는 얘기는 네. 북측이랑 다이렉트로 붙였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국제적십자위원회 부총재 그리고 국제적십자연맹 사무총장하고도 면담을 했는데 이게 뭐 다른가 봐요. 어쨌든 이런 다르겠지. 네. 어쨌든 이런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말을 했냐.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약속했다. 이렇게 하면서 통일부가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십자사위원회는 네. 그 큰 하나의 말 그대로 총괄 국제고. 조직이고 적십자사 연맹은 각 국가의 이렇게 연합체. 네, 그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나라 적십자사 그 언니 아직 MGM 사장 그 언니가 아, 하고 설마요, 김성주 이사장. 김성주 이사장이 아직도 하고 있는데 나 그거 그 안 챙겨봤는데 설마 아직도 이사장 자리에 있나? 어쨌든 찾아볼게요. 이 장관은 또 뭘 했냐.
제네바 소재 스위스에 있는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한국 파견 직원들 대상으로 한반도 정세하고 남북 관계 상황에 대한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가서 국제기구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가서 상황이 이러니 일을 잘 합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통일부에서. 원래 이제 전통적인 루트가 그쪽이었으니까 대북 민간 지원에 관련해서는 네. 이왕이면 북한이 거부감 갖지 않은 익숙한 사람들하고 파트너십을 맺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국제기구하고 다 같이 이제 하는 그렇죠. 거니까. 아마 이제 저기 북한 쪽 사람들이 계속 따라붙어서 같이 저기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회동을 하고 네. 있을 겁니다. 어. 왜냐하면 이게 일방적으로 우리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쪽에서는 그렇게 오더가 떨어졌겠죠. 북한에서 이제 오더를 받기로는 너네가 따라다니면서 현실적으로 지금 어떤 얘기들이 어디까지 돼가고 있는지 일단은 북한 쪽에서는 아마 조건 같은 게 없을 거예요. 우리 쪽에서 이제 먼저 얘기가 다 됐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와 북한이 얘기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 국제기구들을 만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기구 안에서 지원이 결정되면 올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수송할 거고 숙박이라든지 그렇죠. 업무 지원 같은 거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비용은 얼마나 들 것인가 청구선 일본으로 보내면 되니까 아니 이거 진짜 일본이 되는 거 맞아요? 아 일본이 될 것 같아 지금 꼬라지를 보니까 네. 돈 안 되면 안 끼워주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이 와중에 일본은 이게 지금 세계일보 기사인데 내가 보기엔 일본 기사 그대로 갖다 옮긴 것 같아요. 문 대통령 기시다 총리 면담 불발. 네. 한일 정상회담 어떻게 되나? 어떻게 어떻게 되게 안 해. 안 해. 임기 중에 안 만난다며. 지가 먼저 없다고. 안 만난다고 큰 소리 쳐놓고. 그러니까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 기사에서는 마지막 행사인 글로벌 메탄 협약식 거기에 이제 기시다가 참여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있었는데 뭐 거기서도 안 왔대요. 안 하고 그 시간에 저기 바이든 만나러 갔어. 바이든 만났는데 이게 무슨 정상회담 정도가 아니라 일본에서는 무슨 순회 회동이라는 표현을 한대요. 아니 화장실 가서 나란히 섰다고 그래서 그게 정상회담일 수는 없잖아. 예, 그런 느낌이에요. 이 기사를 보면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하고는 짧게 만났다. 단시간 간담회를 했다고 발표를 했다. 그러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도 굳이 기시다와 얘기할 필요는 없거든요. 얘기 왜냐면 뭘 해? 기시다가 뭘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기시다가 그 일종의 징크스가 있습니다. 응? 역대 일본 총리 중에 단명한 총리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3대 정치인이 아닌 사람. 3대 정치인이라 함은 할아버지 때부터 안 했던 애들. 대를 이어서. 대를 이어 안 했던 애들. 그 다음에 저기 좋은 대학 안 나온 애들. 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안경 쓴 애들인 경우에는 다 단명했다고 합니다. 진짜. 네. 그래서 안경 징크스가 있대요. 일본 총리는. 그 눈 나빠도 그치. 저도 사실 지금 눈 나쁘지만 렌즈도 안 끼고 안경도 안 끼고 있거든요. 세상을 뭐 그렇게 뚜렷하게 보고 싶지 않아서. 네. 거울을 보고 싶지가 않은 거겠지. 네,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네. 일본은 이번에도 급하게 오긴 했으나 아무것도 못 건진 거야. 뭐야? 아니 심지어 친했던 바이든한테까지도 정상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의 시간도 못 얻어낸 거예요. 그렇죠. 왜 왔는지 모르겠네. 이거 후쿠시마 이거 홍보하러 왔다니까. 기후 회의에서 기후 협의여갖고 후쿠시마 홍보하러 왔어. 이게 지금 후쿠시마의 그 오염수 방출 문제가 기시다한테는 매우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거든요. 맞아요. 국방비 2%, 그다음에 북한 억류 인질, 그다음에 독도 문제, 독도와 그 땡각구 열도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 오염수 방출 문제예요. 근데 그거 방류하면은 다 또 미국 쪽으로 가더만. 캐나다.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지금 그 독이 올라갔고 이거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그런 와중에 또 후쿠시마살 수입 제한을 또 풀어줬대요. 네, 헐. 미국에서. 그래서 미국도 풀어줬는데 한국은 왜 안 풀어줘 그러면서 이번에 그 빌미로 그러니까 후쿠시마산 복숭아나 뭐 과일들 같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미국도 먹고 있어요. 여러분도 잡숴요. 라고 이제 그걸 하러 기어 나온 거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AI
IAEA 그 상임 IAEA. IAEA의 아시아주 상임 국가가 되면서 지금 이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이거를 다른 대안을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그 의제를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통과가 돼 버렸어. 일본은 아예 이 제안 자체를 안 올라오게 기각을 시키려고 했는데 한국이 주변 국가들하고 같이 지금 이거 오염수 심각한 문제다. 탱크 저거 필터 25개 중에 24개 고장난 상태고 탱크도 다 쪼개져 갖고 있다. 심지어는 지금 그 계속 물을 쏟아붓고 있는 원자로 있잖아요. 원자로가 지금 냉각을 못 시킨 상태에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 일종의 방사능 분해 상황 그러니까 타고 있는 상태야. 타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작동을 하고 있는 거고 그거를 이제 시키기 위해서 물을 계속 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자로 안에가 쉽게 말하면 수영장처럼 돼 있는 거야. 목욕탕처럼. 그래서 물이 지금 계속 그 분수처럼 위에서 쏟아져 나왔고 그 수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게 6m 선을 유지하다가 지금 1.5m까지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물을 공급하는 걸 줄였거나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물들이 확 빠져버린 거야. 그만큼 이제 이 물 밖으로 늘어나 있는 원자로의 면적이 높아짐으로써 대기 오염은 더 심각해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일본은 그 상황을 잘 컨트롤을 못하고 있단 말이야. 물이 어디로 새는지도 모르고 얼마만큼 물을 더 부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오염수가 제대로 방출이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느냐가 심각한 문제예요. 심지어는 지난번 태풍 있고 계속 비 많이 왔잖아요. 지진 있고 그랬잖아. 네. 지진 이후에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굉장히 높은 방사성 유출 상황을 해양 그래프가 보여줬던 그 자료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진통에 비 오는 그 통에 고의가 됐든 실수가 됐든 상당량의 오염수들이 지금 방출이 돼 있는 상황이라는 거거든. 근데 이걸 앞으로 공개적으로 방출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겠다는 거고 2023년부터 방출하겠다고 하는데 원래 방출을 할 때는 지나들이 이거 바닷물이랑 섞어가지고 기준치 이하로 낮추겠다고 얘기했잖아. 그렇죠. 도쿄전력이 말을 바꿨어요. 방출되는 오염수의 방사성 수치를 밝힐 수 없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불가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섞어놨을 때 이게 실제 지네들이 주장하는 만큼 안전한 수치 이하로 떨어졌니다를 확인할 수 없다라고 발표를 해버리면서 사실 이거 그냥 생으로 갖다 바다에다 푸는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 그냥 풀진 않고 관으로 1km 이렇게 바다로 빼서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물을 섞어서 판다잖아. 네. 근데 이 섞어놓은 게 제대로 섞여서 정상치 이하 위험하지 않은 수치로 가는 거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거야. 그렇죠. 그럼 맨바다에 그냥 푸는 거지 그냥. 뭐 윤석열이 뭐 안전하다고 했으니까 혼자 다 드셔야죠. 윤석열은 많이 안전하다가 아니라 죽은 사람이 없다고 했나? 죽은 사람도 없고 방출도 안 됐다고 그랬나? 방출도 안 됐다고 했고요. 네. 윤석열이 아는 게 무엇이 있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무식한 얘기를 듣고 네. 방사선은 몸에 좋은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 에휴. 네. 아무튼 일본은 이번에도 외교무대 우리 기시다는 역시나 시다답게 자신의 처음 외교 무대에서도 완전히 폭망했다. 네. 그래서 일본 국민들의 실망이 크다. 왜? 기시다가 외교부 장관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잖아요, 일본에서. 그래서 외교는 했었어요. 자기 전문 분야라 그랬거든. 그래서 기시다가 2015년 12.28 한일 합의 때 외교부 장관이었어요. 그때 이후로 제일 많이 외교부 장관을 했던 기시다인데 역시나 외교 무대에 꺼내놨더니 쓰가랑 별 차이 없더라. 라는 데뷔전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스가는 햄버거라도 먹는 척이라도 했지. 그렇지. 얘는 화장실 옆에도 못 써본 거야.